오늘은 김구 신화의 본질과 대한민국 정통성의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국 현대사 기술에 있어 김구는 성역화된 존재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구 신화는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존경을 넘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을 격하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구가 민족의 영수이자 통일의 화신으로 부각될수록 현실적인 국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은 분단의 책임자로 몰리며 그 가치가 훼손되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구 신화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과장과 왜곡 그리고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에 기반한 신화입니다. 역사를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이성적 통찰과 역사적 성찰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김구 신화의 실체를 추적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과감히 깨뜨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김구는 높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고들 말하지만 냉정하게 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학문적 기초를 탄탄히 닦을 기회를 갖지 못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나 생애 전반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적 능력이나 심오한 철학적 기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구의 상징과도 같은 자서전인 백범일지는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창작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인 나의 소원은 김구 본인의 사상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소설가 이광수의 윤문을 넘어선 창작물에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나의 소원에서 강조된 문화의 힘은 당시 김구가 처한 지적 결핍에 대한 콤플렉스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문화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비례하여 성장합니다. 경제적 토대가 전무했던 당시 상황에서 문화 강국을 외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구호였으며 김구의 생애에서 문화적 소양을 느낄 만한 실질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김구의 기록이 지닌 불투명성은 김영진의 여행기인 노정약기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납니다. 동일한 여정에 대해 두 기록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김구가 자신의 행적을 국모보수나 영웅적 서사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잦은 이름의 변경은 투명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구 신화의 제도적 기틀은 박정희 정부 초기에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김구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남산의 김구 동상 건립, 백범공원 지정, 1급 국가 훈장 추서 등은 이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보수 정권에 의해 시작된 김구의 영웅화가 결과적으로 좌파 진영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역설입니다. 잘못된 단추를 끼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를 인정하고 걷어내야 합니다. 해방 직후 김구 스스로도 자신을 2인자로 낮추며 이승만 박사를 민족의 영수로 대우했습니다. 김구는 자신의 한계와 폭력적인 정치 활동으로 인해 사실상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특정 사건들을 통해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김구가 민족 통일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결정적 계기는 1948년의 남북협상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불성설에 불과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실질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남북협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소 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당시 그러한 배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분단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통일 정부를 내세운 것은 정치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반면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단파 방송 연설을 통해 해외에서 독립 의지를 고취하며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13도 대표들이 모여 선포한 한성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통합 임시정부로 인정하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선출하여 법통을 확립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내부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대외적인 프레지던트 명칭과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공화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제주 4.3 사건은 김구의 민족주의 노선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3 사건이 무조건적인 국가 폭력으로만 규정되고 정당화될수록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부정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피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를 오늘날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공산 세력과의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었으며 4.3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해하려는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왜곡하여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역사의 진실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김구의 노선에 담긴 과도한 민족주의는 후진국형 정서에 가깝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분단이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구 신화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작동해 왔습니다. 이 신화를 깨뜨려야만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업적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향된 교육을 받은 중도층과 국민들에게 김구의 실체를 알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구 신화의 형성 과정과 그허 구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구 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가려진 장덕수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신화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짓 신화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